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도 주말을 맞아서 제가 가볍게 이 모바일 AP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제 5나노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애플에서는 아이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칩인 모바일 AP도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 수준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하죠. 애플의 설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점유율은 사실 퀄컴의 상대가 되지 않는데 이 설계 능력만큼은 퀄컴과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퀄컴과 애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능력을 자랑합니다. 근데 설계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데 애플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는 애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스마트폰에만 AP를 탑재합니다. 퀄컴이나 삼성전자처럼 다른 회사에 팔아먹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의 폰에만 탑재를 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최적화가 정말 잘 돼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이 5나노 AP를 만들어내니까 삼성도 이제 긴장을 바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5나노로 출시한 AP의 스펙을 보면 일단은 이름은 A14 바이오닉이고요.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고가형인 엑시노스 2100 그리고 보급형인 엑시노스 1080도 5나노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75도 역시 5나노에서 생산이 되죠. 참고로 퀄컴의 875 칩셋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의 5나노는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삼성의 5나노는 당연히 삼성에서 생산을 하고 퀄컴의 5나노 칩도 역시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이 됩니다. 자, 어느덧 모바일 AP도 5나노 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번에 애플에서 출시한 A14 바이오닉의 스펙을 보니까 트랜지스터가 118억 개가 들어갑니다. 제가 모바일 AP를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사람 손톱만 합니다. 그 작은 AP 안에 트랜지스터가 118억 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옛날에 인텔이 한참 잘 나갈 때 외계인 고문설이 있었는데 아마 그 외계인이 애플한테도 왔나 봅니다. 이 상식적으로 그 작은 칩셋 안에 118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간다는 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이 기술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트랜지스터를 검색을 해봤더니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는 전류나 전압 흐름을 조절해서 증폭하거나 스위치 역할을 하는 반도체 소자라고 합니다.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트랜지스터도 많이 들어가고 성능도 좋아지고 크기도 작아집니다. 크기가 작아지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죠. 그리고 열도 적게 나고 전기도 적게 먹고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거의 모든 면에서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트랜지스터 118억 개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20년 전 인텔 CPU에도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1억 개가 안 됐습니다. 20년 전에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던 인텔에서조차 1억 개를 넣지 못했었는데 이제 118억 개를 때려박는 그 정도 기술 수준으로 지금 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인텔의 공정이 180나노였습니다. 지금 인텔의 CPU가 14나노에서 10나노 그리고 AMD의 CPU는 7나노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기술 발전 덕분에 전작에 비해서 CPU 성능은 40%, GPU 성능은 30%가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 전작이라는 것도 무슨 듣보잡이 아니라 7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됐던 칩입니다. 7나노에서 5나노 공정으로 넘어오면서 트랜지스터가 무려 40%가 더 많이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의외인데 7나노에서 5나노로 왔다고 트랜지스터를 40%가 더 많이 박혔다는 얘기는 아마 트랜지스터의 크기도 작아졌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애플에서 출시한 AP는 최초 5나노라는
기분 좋은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고요. 특히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NPU 면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게 GPU 면적이 줄었는데 성능은 30%가 올라갔습니다. 애플의 기술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과 마찬가지로 애플도 CPU보다는 약간 GPU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출시한 A14의 성능이 전 세대에 비해서 30% 정도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아마 게임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경쟁사가 이렇게 좋은 성능의 칩을 내놨으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죠. 자, 삼성도 이제 올 연말에 5나노 칩셋을 내놓을 건데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에 들어갈 엑시노스 2100 칩셋이 거의 스냅드래곤 875 칩셋과 맞먹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원래는 AMD와 협력을 해서 GPU를 많이 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엑시노스 칩셋이 AMD GPU가 아닌 암코어텍스를 기반으로 한 GPU 코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암이라는 기업이 독보적인 기업인 건 맞는데 솔직히 GPU는 조금 성능이 많이 구립니다. 그래서 삼성이 항상 퀄컴의 게임 부분에서 특히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갤럭시 20에 엑시노스 칩셋을 넣었다가 겁나게 욕먹고 다시 스냅드래곤 칩셋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굴욕까지 당한 이유가 사실 GPU 코어의 성능이 너무 구렸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는 ARM의 GPU를 받지 않고 AMD와 협력을 하겠다. 이제 삼성도 빡이 쳐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암코어 기반의 GPU를 다시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삼성의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AP를 거의 80%를 탑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50%로 줄이고 삼성의 엑시노스도 거의 절반을 탑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보시면 퀄컴이 1위 33.4%죠. 그리고 미디어텍이 2위, 삼성, 애플, 하이실리콘 순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2019년 자료라서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삼성이 4위로 밀렸고 애플이 3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하이실리콘도 2위까지 먹었다가 화웨이가 맛이 가면서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실리콘이 화웨이 자회사이다 보니까 당연히 화웨이에서는 하이실리콘 칩셋만 받아서 썼고요. 나머지 중국 기업인 모포, 비보, 샤오미 얘네들은 프리미엄 폰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리고 보급형 칩은 대만의 미디어텍을 주로 써왔는데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아주 극악으로 치달으면서 중국에서도 미국의 의존도를 지금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은 결국 삼성전자가 메우게 되겠죠. 이 퀄컴이 미국 기업이니까 아마 스냅드래곤에서 빠지는 물량은 삼성의 엑시노스가 치고 나갈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모바일 AP 시장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삼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스마트폰 점유율이 1위인 만큼 이 모바일 AP 칩셋도 굉장히 많이 이제 소비를 하는데 퀄컴의 의존도를 지금 많이 낮추기 위해서 엑시노스 개발을 빡세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퀄컴이나 애플과 거의 동등한 5나노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AMD와의 GPU 협력으로 GPU 성능이 보강이 되면 오히려 퀄컴이나 애플보다도 앞서는 성능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삼성이 종합반도체 기업인 게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반도체라서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경쟁사라는 이유로 수주를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죠. 자, 그 대신에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개발하기도 편하고 원가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사업도 아예 하고 있으니까 모바일 AP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조립까지
전부 다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죠. 이 정도 기술력이 되는 기업이 삼성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폰 회사 중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합니다. 앞으로 AP 시장도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